이제 가장 그 당시 돋보였던 것은 역시 사람 관계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농민들이 충남도청이 동네 하천을 막아 이번 장마로 재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언쟁까지 벌이는 등 도지사실이 잠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농민들은 충남도청이 관할하는 배수문을 흙더미로 막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아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65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금강 하천 또를 배수문을 막아버렸어요. 산더미 같은 흙으로. 그래서 공문을 충남도청에다 3번을 보냈는데도 충남도청에서는 환림건설에게 재촉을 안 한 거예요. 업무 태만으로 본다는 거죠. 필수안으로 제가 공판장으로 그거 내역서를 받아서 한 건데 65억입니다. 이어 전북 도민들은 안희정 지사를 찾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회피했다며 강하게 질책하기 시작했고 결국 안희정 지사도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도지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까 직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왜 우리 동네 하천을 왜 막냐고. 그거 있으니까 문제요. 근데 이건 도천적이면 현실은 현실은 피해볼 주민들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현실을 내가 봤잖아요. 우리는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죠. 내가 구워요. 뭐요. 나 엉뚱. 형님. 나 형 고향 동생이면 동생이 지금 이렇게 동생이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다. 그래. 동생이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계속해서 감정이 격해지자 급기야 안희정 지사가 나서서 진정시켜보지만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권이 아니 내가 용기하고 내가 형님 나 형님 동생이야. 그래 알아. 그래 나 지금 땅한 마음 안다니까. 내가 그래 알아서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진짜 내가 지금 내 형님 동네 형님 이리 오세요. 어디로 왔습니까? 아 동네 형님 이리 오세요. 결국 전북 도민들은 행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했고 20일 후면 감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충남도 내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터에 전북 도민들의 이 같은 집단 민원을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년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살림을 차리도록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성과 저녁에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제 아내가 저랑 83학번 동창이에요. 83학번. 1학년 때는 그냥 지내다가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부터 사귀는데 저녁에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면 제 아내가 마치 꼭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남의 집에다가 뺏겨서 보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빨리 살림을 차리고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26살에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출발을 해야 인생이 시작돼요. 나 농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이유로 자기가 생활을 맞이하게 돼요. 나머지 때문에는 다 힘들어요. 내가 부모님 밑에서 나와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저녁에 내 애인과 헤어지기 싫다. 그럼 살아야죠.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벌어야죠 어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벌어서 굉장히 품위 있게 살지 않을 거면은 같이 안 살 거냐? 그 속에서 이제 사랑의 기류가 생겨요. 근데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년이 되신 분들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첫 출항을 나가시면 바다 안 무서워요. 막상 그 인생의 바다를 뛰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려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로 앉아서 내 직업을 어떤 식으로 하지? 내가 어떤 생활 조건을 갖지?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추운 겨울날 안방 아랫목에서 일어서기 싫은 심정이 되어서 끝내 한 발자국을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고 다 큰 성인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같이 살길 기원 드립니다.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공감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요. 대학교 3학년은 거의 수배를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그 시절은 다 그랬어요. 내가 198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어제 5.18 광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의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적당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놀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교는 학생운동하러 갔어요. 제 전공은 운동이었어요. 똑같아요. 제빵이나 국제외교학이나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학생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 전공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제빵업이든 뷰티학과든 뭐 어디든 다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지.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꾸준히 하다가 지겨우면은 취미생활이 돼요. 근데 취미생활만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직업이 필요해요. 물리고 직업들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내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나도 이 정치하면서 이거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직종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탤런트와 가장 극대화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철물점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맨날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많이 배워가지고 펜대 굴리고 살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요, 사는 게 고행이에요. 어떤 직업이나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과 직업을 자기가 어떠한 아름다움과 자기 인생에 대한 행복으로 꾸밀 것이냐는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취미와 물리들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 과정이 아마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치 tum벙하고 물에 뛰어들듯이 물에 tum벙 뛰어들게 하는 힘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에 tum벙 뛰어들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시작돼요. 겁먹지 마세요. 먹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 눈높이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에요. 그것만 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년의 날 또 이 대학 생활을 두려움 없이 지금 앉아가지고 스펙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받아줘요. 나를. 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하고 싶은 여행짐을 짜세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여행짐 짜지 마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현장에 가면.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아주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날들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안에서 찾는 대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인리가 좀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남이 얘기할 거 없어요. 정치하는 나부터 직업인리를 좀 높였으면 합니다. 저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인리는 개인의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가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 직업인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속은 뻔한데 그걸 가지고 나라 이익인 것처럼 얘기 안 하는 것, 이게 제가 가져야 될 직업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는 정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정의. 저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힘센 사람은 정의 굳이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때문에 정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의라는 개념은 강자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제 직업적 윤리를 좀 높여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최고 20만 원에서부터 최하 10만 원까지 어른들이 65세 이상 어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2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10만 원을 받느냐? 그분이 국민연금 가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차감을 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엊그제 청양군의 노인회에 갔더니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노령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준다니까 좋지 뭐. 하지만 그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몰라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제가 선거에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장담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선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공약과 약속이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연금제도와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정의로운 세 부담에 위배된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떨어지더라도 그 이익을 위해서 제가 좀 지키는 그런 노력을 조금